세럼 인스티튜트 오브 인디아. 그래서 SI 아니면 SII. 자, 전 세계 어린이 65%가 최소 인생에 한 번은 SI 백신을 맞습니다. 그런 회사예요. 바이오 산업은 죽지 못해서 세계 최고가 돼버린 겁니다. 뭐 이제 죽는데 뭘 못하겠어요. 자기 회사 망할 건데. 와. 그래서 죽지 못해서 뭘 했냐면 그걸 했어요. 네, 경제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콘텐츠 신과 함께 오늘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강성용 센터장님, 일명 여의도 강 선생 강 선생님 모시고 인도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2%고요. 네, 저는 어프로 어예진입니다. 네, 진짜 재밌다. 네. 인도 이야기는. 가끔 여기서 저도 이제 이런저런 콘텐츠 만들다 보면 야 이런 거 이제 밖에 나가서 많은 분들이 보시면 즐거우시겠다. 그런 느낌을 갖는 콘텐츠들이 가끔 있거든요. 네. 그런데 또 어떤 거 보면 나 이거 안 내보내고 싶은데 나만 한 6개월 먼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디 가서 막 해서 잘난 척 좀 하고 나서 퍼주면 좋겠다 싶은 것도 가끔 있는데 강 선생님의 이 인도 이야기는 저에게는 후자입니다. 이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강성용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인도 지난 시간에 인도 얘기를 좀 해주시다가 네. 인도의 백신이 이번에 제대로 된 거 만들어져서 여러 나라의 인심도 쓰고 인도가 오랜만에 체면 치료도 했으며 인도에도 정말 좋은 백신 기업이 하나 있다. 그 얘기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신다고. 네. 예. 회사 이름이 뭐였더라? 무슨 화장품 이름이었는데. 세럼 인스티튜트. 세럼 맞습니다. 인스티튜트? 예. 그런데 이제 세럼 인스티튜트라고 예. 이름을 하면 사람들이 다 연구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연구소 아니고요. 네. 개인 기업입니다. 사기업이고 비상장 기업입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세럼 인스티튜트를 뭐라고 부르면 인도인지 구별이 안 되니까 세럼 인스티튜트 오브 인디아 이렇게 해서 SII라고 이제 줄여서 씁니다. 왜냐하면 이 제약 바이오 분야에서는 그냥 우리가 그 삼성 이러면 전자 분야에서 다 알듯이 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알아듣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SI 아니면 SII 이렇게. 그럼 거기라고 다 안다는 예, 거죠? 예. 여기 규모가 상당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코로나19 기간 동안 자 하루가 아니고 분당 5천 도시스를 생산을 야. 하는 백신이었고요.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한 규모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사실은 억 단위가 뭐 넘어가기 때문에 네. 제가 나중에 한번 정확하게 추정치를 몇 가지 말씀을 네. 드릴게요. 예. 근데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려는 이유는 뭐냐면 아니 인도에서 뭐 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되는 게 뭐 있어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 다 떠올리는 게 IT입니다. IT. 네. 그리고 조금 더 아는 분들은 뭘 떠올리냐면 제약업을 떠올립니다. 그렇죠. 인도 제약업. 네. 특히 제네릭. 맞아요. 예, 미국에서 그 의료보험 수가가 낮게 해서 쓸 수 있는 제네릭 의약품은 다 인도에서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FDA에서 승인한 네. 공식적으로 퀄리파이드 해준 제약 업체, 생산업체 숫자가 200개가 넘는 나라는 인도밖에 없습니다. 그 까다로운 FDA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 충격을 받습니다. 인도가 그래?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게 또 나름 성공한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곧바로 족쇄가 돼서 속빈 강정이 되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 FDA에서 승인해 준다는 그 제약 그게 굉장히 엄격해요. 그럼요. 매우 청결해야 되고 예. 매우 정교해야 돼서 예. 그게 이제 인도하고는 잘 이미지가 맞습니다. 안 맞는 건데. 맞습니다. 그래서 제약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제약하고 별도로 바이오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백신 이야기를 따로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 네. 제약업이 성공한 맥락은 바이오하고 아예 다릅니다. 아, 제약업은 그래요? 법률 규정 때문에 성공을 하게 된 케이스고요.
바이오 산업은 죽지 못해서 세계 최고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죽지 이게 못해서? 죽을 수는 없으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다른 사람들은 42.195를 아스팔트에서 달리는데 이 사람들은 늪에서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늪에서 42.195를 달리던 사람을 아스팔트에 갖다 세워놓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날아다니겠지. 예. 아,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예. 와. 예.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네. 예. 이게 사실은 이 코로나가 한창 유행일 때 지난번에 한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인도가 아주 강력하게 백신 외교를 하면서 강대국들을 비난을 했어요. 돈 많은 나라들이 다 백신 사재기하고 자기들도 뭐 감당을 못하네 어쩌네 그러면서 너무 이기적이지 않냐. 예. 인도를 봐라. 우리는 간디의 전통에 따라서 얼마나 훌륭하고 제3세계의 솔리데리티를 지키고 이러냐 이러면서 그래서 백신- 어떡하면 인도주의라고 그러겠죠.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인도에서 그런 정치를 할 수 있었던 핵심이 말씀드린 SI라는 기업 때문이었는데 이 오너가 이름이 누구냐면 뿌나왈라라는 사람이에요. 사이러스 뿌나왈라. 네. 그런데 뿌나왈라라는 말이 원래는 뿌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뿌나. 예. 네. 근데 그 뿌나 그러면 뭔가 들어본 것처럼 느껴지실 텐데요. 어디 도시 지금 도시인가요? 예, 맞습니다. 네. 제가 어떻게 그림을 알아요? 하나 도시? 보여드릴게요. 뿌나 사람이라 그랬으니까. 예. 네, 예. 저기에 아래쪽에 보시면 뿌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네, 네. 있네요. 저기가 뿌나입니다. 아, 그러니까 뭄바이 옆에 있네. 예. PUNE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그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될 게 구자랏 주와 네. 그 아래 뭄바이와 뿌네의 연결선을 보셔야 됩니다. 저게 인도 경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핵심 지역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조로아스터 교도들입니다. 그 조로아스터 이야기는 교들. 이 사이러스 뿌나왈라가 조로아스터 교도라는 뜻입니다. 사이러스라는 이름이 뭐냐면요. 네. 퀴루스 대제라고 들어보셨어요? 고대 페르시아 뭐 황제인데 네. 키루스 대제가 있어서 페르시아 왕국을 만들었고 뭐 그때 뭐 그리스나 이쪽은 뭐 비교도 안 되는 제국이었다 이런 네. 이야기. 네. 그 키루스가 영어로 사이러스입니다. 아, 거기서 온 거군요. 예. 근데 아니 뿌나왈라인데 지금 지도에는 뿌네잖아요. 네. 그러니까 식민시기 이름이 봄베이는 뭄바이로 바뀌고 네. 캘커타는 꼴까따로 바뀌고 이런 일을 이미 독립하자마자 47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자꾸 이름 바뀌면은 좀 헷갈리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큰 이름들은 한 번만 바뀌었습니다. 그 뭄바이가 나중에 만들어진 이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식민지 시대 때는 봄베이라고 봄베이. 불러요. 영국식이에요, 그게? 맞습니다. 아. 인도 말로는 뭄바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캘커타는 영국식이고요. 꼴까따가 현지 발음입니다. 다 현지화가 되는 약간 거네요. 친근하면 현지적이구나. 꼴까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주 이름도 바꿨어요. 마드라스 스테이트라고 했던 걸 타밀나두 주로 바꿨고 네. 그 타밀나두가 지금 이제 스리랑카 옆에 있는 그 타밀족이 타밀족. 사는 주입니다. 예. 근데 거기 수도가 첸나이예요. 첸나이의 옛날 이름이 마드라스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일제시대에 식민잔재 청산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납득을 하실 텐데 예.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서 약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일제시대 잔재 청산하자 그래서 뭐 고등학교 교훈, 교목까지 바꾸자 이런 이야기 2000년대에도 예, 막 예. 나왔었거든요. 예, 예. 근데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하면 어떨까요? 삼국 통일을 신라가 해가지고 우리가 이 꼴이 된 거야. 만주까지 다 우리 건데 이러면서 고구려가 맞아. 이러니까 신라 잔재 청산 이래가지고 경주 싹 없애버려. 이런 운동을 제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매우 당황스러운데. 예, 야, 그거는 없애기에는 너무 오래된 옛날 얘기 아니야? 예. 지금 인도가 그걸 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아, 그러니까 아예 근본을. 예,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무걸 제국이라고 아시죠? 네. 그러니까 인도 옛날에 그 지배층들은 모슬렘들이었고 예. 네. 이 사람들이 바브르 황제 때부터 이제 인도에 완전히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게 한 1500년대예요. 그 사람들이 부르던 이름은 무갈이 아니고요. 티무리드예요.
티무르 그 옛날에 그 징기스칸의 후예로 페르시아를 다 정벌을 하고 네. 중국 정벌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죽어버리는 바람에 이제 중국 정벌을 못하게 된 제국 티무르 제국. 네. 네. 그 후예가 인도로 내려와서 세운 게 무갈이에요. 그래서 무갈이라는 말은 원래는 몽고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무굴 제국 교과서에서 할 때 그거- 무굴이라고 네. 무굴 예. 제국이라고 네. 배운 게 그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 소장님도 그렇게 배웠어요? 무굴 제국? 네. 예. 세계사 시간에. 예. 네. 예. 그런데 그 무굴 제국이 노예의 시대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현 집권 계급이.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온 동네에 있는 잘 자란 길 이름들까지 다 문제가 되죠. 아니 제가 신라 나빠. 그럼 문제가 이런 거예요. 그럼 고구려 이름은 뭔데? 그러면 제가 고구려 이름을 아나요? 고구려 건물을 아나요? 모르죠. 그렇지. 만들어내죠.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보거나 이러기에는 황당한데 정치적으로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야 경주에 있는 거 저거 다 밀어. 그 밑에 말이야 사실은 고구려 때 있던 큰 돌이 있어요.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파내야 된다 이렇게 시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 나오면 이거야 이거 이렇게 예, 맞습니다. 옮기면 되는구나. 근데 파내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위에 걸 밀어야 되죠. 그렇죠. 이게 지금 인도의 각 지역마다 핵심 현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예가 뭐냐면 하이데라바시라는 도시 아실 거예요. 텔랑가나의 주도라서 굉장히 크고 IT 산업으로도 세 번째 정도 중요한 도시인데요. 이거를 바갸나가라라고 이름을 그래서 네. 바갸나가르로 바꾸자. 이름을 예, 이런 거를 지금 주장을 합니다. 심지어는 주지사들도 주장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지난번에 짧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힌두 극단주의가 네. 집권을 하게 되면서 만들어낸 정치 프로그램으로 대중을 모빌라이즈 하는 데는 성공이 되는데 네. 이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선에 브레이크가 잘 안 잡히는 거죠. 그래서 뿌나를 뿌네로 하는 정도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뿌나를 뿌네로 되는 건 애교 수준이네요. 예. 그래서 뿌네에 관해서 이제 또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 원래 뿌네라는 이름이 뿐냐피샤야라는 이름에서 나왔는데 뿐냐라는 말이 뭐냐면요. 요즘 불교계에서 쓰는 공덕이라는 말입니다. 공덕. 공덕. 제가 좋은 일을 하고 네. 기부를 하면 복이 돌아오는. 예, 제 통장에 플러스 포인트가 네. 쌓일 거 아니에요. 뭐 내 생에 쓰건 하늘나라 가서 쓰건 그건 다음이고 네. 네. 그 포인트 쌓는 그걸 뿌냐라고 부릅니다. 뿌냐. 거기서 나온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뿌네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뭄바이를 중심으로 해서 인도 경제가 구축이 됐는데 네. 뿌네는 거기에서 가깝고요. 또 하나는 고원지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왜 이 얘기를 듣냐면 잠깐 정리해 보면 네. 인도의 그 백신 기업이라고 하는 세럼 인스티튜트 오브 인디아 네. 이거를 창업한 분이 뿌네 사람이다. 예, 그래서 자리도 위치도 뿌나에 있습니다. 지금 그 SI가. 얘기죠? 예. 예. 그런데 거기가 중요한 이유가 이제는 뭐냐면 실제로 인도 근대화 산업 기반 구축의 스토리와 연관이 돼 있고 또 하나는 뿌나 자체가요. 인도 전체하고 비교했을 때도요. 평균 GDP가 월등하게 높습니다. 뿌나가 예. 그래서 저기가 왜냐면 우리나라 평창처럼요 약간의 고원지대입니다. 그래서 기후가 좋아요. 네. 기후가 좋고 근현대 시기에 근대화 운동했던 사람들도 활동을 많이 했고 그래서 타타 자동차, 그다음에 타타 오토콤프 시스템 그리고 혹시 저 트랙터 같은 거 관심 있으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존 디어라고 네. 예, 존 디어. 미국 회사죠? 미국 회사잖아요. 예, 인도에 이제 지사가 있으니까 존 디어가 거기 있습니다. 거기 있고. 생산 기지가 보쉬도 거기에 있고요. 다 그다음에 모여있네요. 인도 기업으로는 바자즈가 바자즈 오토인데요. 네. 예. 오토바이부터 뭐 여러 가지 만드는 그다음에 인도 기업으로 상당히 큰 기업입니다. 포스 모터스나 심지어는 폭스바겐 인도 그
본사 인도 헤드쿼터가 지사의 헤드쿼터가 아. 여기 있습니다. 근데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네가 인도 제1의 도시는 아니에요? 제1의 도시는 아닙니다. 근데 다 저렇게 몰려 있어도 다른 데는 괜찮아요? 예. 그런데 푸네가 그러니까 산업화에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고요. 우리로 치면 울산 느낌인가 예, 봐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그런 식의 그 산업화에 성공한 도시이고 도시에서, 또 그 도시에서 한 가지가 더 발전하게 되는데 이게 1954년에요. 힌두스탄 엔티바이오틱스 리미티드라는 네. 그래서 그 국영 화학제 및 비료부라는 그 어떤 부서가 있었어요. 네, 정부 부서. 부서가 거기서 관리하는 국영업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도 이제 국가에서 필요한 뭔가를 만들자. 국영 비료하고. 제약회사인 그렇죠. 건가요? 그런데 이게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힌두스탄 이 회사가 1993년에 인도 최초로 DNA 재조합 약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나름대로 국가에서 투자한 그 바이오 네. 그 인프라가 푸네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 SI가 네. 그 푸네에 처음 창립된 거는 약간 늦습니다. 66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푸나왈라가 이걸 왜 만들었을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원래 만들 때부터 백신 회사였어요? 예. 어. 자기 아버지는 무슨 사업을 했냐면 죄송합니다. 경주마 그러니까 말하고 관계돼서 말을 관리하고 말을 번식시켜서 팔고 네. 하는 비즈니스를 했어요. 독특한 예. 네. 근데 문제는 영국 귀족 문화를 한번 생각해 그래. 보시죠. 그들은 말타. 돈 많으면 말타. 그리고 또 하나는 아랍 같은 데서 수요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 마리만 잘 만들어내면 그렇지. 종말을. 종마 하나만 잘 만들어내면 이거는 저희들이 이야. 상상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각해 보시죠. 예. 그러니까 문화가 다른 겁니다. 왜냐? 폴로를 하지 않습니까? 네. 폴로. 그렇지. 그 말타고. 영국 귀족들 하는 그러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우리는 자꾸 뭐 하냐면 돈 걸고 경마를 1번에 생각하는데 2번, 이거는 3번. 한 번만 한 번만 5번만 하자. 예,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 하던 사업에서 이 아들이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뭐냐? 첫째, 사람들이 목숨이 걸린 게 백신 아니냐. 네. 이거는 안 살 수가 없겠다. 그렇죠. 아니 살아야 되는데 백신 사야지. 근데 지금 수입해서 백신을 쓰니까 너무 비싸. 그렇죠? 외국에서 오는 백신을 그 당시 가난한 인도에서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자꾸 수입 대체 산업 육성을 이야기를 하니까 푸나왈라가 이 아이템을 잡으면 내가 성공할 수 있겠네. 아니 인도에서 만들어서 싼 값에 준다 그러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작을 한 사업입니다. 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수입 대체 기조 정책에 맞춰서 파상풍, 그다음에 그 뱀 해독제, 디프테리아 백신, 홍역 백신 뭐 이런 거를 막 만들었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것들이네요.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전문 연구하시는 분들은 BOP 비즈니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Base of Pyramid라는 표현인데요. 피라미드의 맨 하층이 돈이 없는 사람이지만 숫자가 많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걸 상대로 하는 비즈니스만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소비 시장 규모가 커지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구매력이 없으니까 완전하게 싸든지 아니면 목숨이 걸려 있든지 둘 아하. 중에 하나 해야죠. 그러면 백신이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SI가 전형적으로 BOP 비즈니스에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발상이 좋죠. 아까 이제 언뜻 여쭤보신 거하고도 관계가 있는데요. 2021년에 예. 이것도 정확하게는 말을 못합니다. 사기업 정보니까 네. 10억 도시스를 생산한 걸로 추정합니다. 10억 도 쓰면 10억 인분이죠. 예. 그러니까 한 번 놓는 게 원 도시스잖아요. 예, 예. 10억 도시스를 생산을 했을 걸로 생각합니다. 작년에 인도 인구가 한 13억 되지 않아요? 좀 아니 넘는 그러니까 예. 전 세계 백신을 그냥 공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계 최대네요, 거의. 예, 세계 최대인 거는 그냥 2위랄 게 비교가 안 되는 거고요. 그냥 absolutely 이 그냥 회사가? supply, 예.
아니 백신을 전 세계가 그렇게 못 만들었어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이겁니다. 네. 백신 도시스 하나 단가를 3달러 이내로 맞출 수 있는 회사는 전 지구상에 없다는 거죠. 근데 SI가 만드는 백신이 예. 자기네 자체 백신이 아니라 제휴한 아스트라제네카인가요? 바로 그게 이제 한계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운이 따랐던 게 있어요. 뭐냐면 코로나 터지기 전 그 전해에 대형 생산 시설 구축을 막 마쳤어요. 하필. 뭘 아는 것처럼. 예. 그 전부터 대형 업자였어요. 그런데 더 크게 만든 거죠. 코로나가 터져버리니까 기존 백신 프로그램이 아니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도입해서 생산하는 방식으로 바꿨는데 네. 문제는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인터내셔널 네트워크가 있지 않으면 할 안 수가 되지. 없는 그렇지, 일이죠. 그렇지. 또 하나 생산 설비 구축에서 아스트라제네카가 채택을 할 만큼 맞아요. 완벽한 훌륭했어야지. 세팅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이게 다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우연히 하필이면. 그건 우연이었어요. 근데 그 전에는 모두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거기까지 갈 때는 제가 말씀드린 그거죠. 죽지 못해서 세계 최대가 되고 세계 최고가 된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핵심은 가격 경쟁력이네. 그렇죠. 그리고 그러네요. 지금 어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자기가 백신 개발한 것도 아니네 그럼 맞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뭐 화이자처럼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백신 업계의 폭스콘이네. 예, 폭스콘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정확하게 그거를 아는 거죠. 그거를 알고 가격 경쟁력과 대량 생산 하나로 경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가 조금 길어지는데 왜 죽지 못해서 그렇게 잘하게 됐느냐라고 여쭤보시면 예. 이 사이러스 뿌나왈라가요. 네. 창업자가. 예. 말을 잘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보건산업에 관계되는 기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국가보건당국하고 틀어지면 힘듭니다. 그렇죠. 예, 입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위산업체랑 똑같은 거예요. 단가를 너무 후려쳐요. 뭐 저희 못 살겠어요. 이런 이야기 떠들고 다니면 말 조심을 하는군요. 예. 원래 아버지가 말을 길렀거든. 그랬는데 중요한 게 이 양반이 2014년 이때부터는 막 인터뷰에서 말을 해요. 이제 다. 왜? 매출의 80%가 해외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어프로님 여쭤보신 걸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2020년 기준 네. 이건 또 통계치가 약간 달라요. 15억 도시스를 생산을 하고 19년에 19년 2000년 이거는 피스컬 이어가 네. 인도에선 4월 달부터 카운팅해서 네. 다른 네네. 겁니다. 그게 그 코로나 발발한 그 해네요. 예, 예. 2020이면. 7억 8천만 달러 순이익 3억 달러 기업이라고 지금 추정됩니다. 야. 상장사 아니니까 정확한 거는 이야기 잘 못해요. 그리고 실제로 생산 역량이나 몇 가지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좀 관리하는 면이 있고. 자, 전 세계 어린이 65%가 최소 인생에 한 번은 SI 백신을 맞습니다. 그런 회사예요. 자, 그러면 왜 죽다가 살아났을까요? 자, 뿌나왈라가 언론하고 인터뷰할 때 자기가 고생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인도 헌법에는요, 이게 리스트가 있는데요. 뭐냐면 중앙정부 관할 업무 리스트, 지방주정부 관할 업무 리스트, 공동 관할 리스트 있습니다. 자, 네. 그런데 보건은 지방정부 관할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서울시장이 봉쇄해 이러면 봉쇄하는 거예요? 봉쇄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안 돼 이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막을 수 있는 이제 구조들이 여러 가지 있죠.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예. 왜냐 부시장은 공무원이거든요. 복잡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스텝이 너무너무 꼬여요. 인도 자체가. 그러니까 인도에서 사업하는 게 한국 사람만 힘들다 이러시면 안 되고요. 인도 사람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 뿌나왈라가 자 백신을 이제 만들었어요. 네.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납품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도 정부에서 좋아하죠. 왜냐하면 수입산보다 월등히 싸지.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메이드 인 인디아 아닙니까? 네. 그래서 납품을 다 했어요. 자랑스럽지. 예, 자랑스럽고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첫째, 인도도 이거를 가격을 정하는 위원회가 있거든요.
이 위원회가 현장 답사도 제대로 한 번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신을 어떻게 만드는지 제대로 구경도 안 하고 예. 자기들끼리 테이블에 앉아서 야 50센트만 받아 이랬다는 거예요. 생산 단가가 2달러인데 뭐 이렇게. 예. 그러니까 자기한테 무슨 말이에요? 죽으라는 말이죠. 근데 그거는 그냥 각자 사가는 게 아니라 정부가 국가에서. 50센트면 50센트 주고 사가서 예. 나눠주든 팔든 한다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사적인 유통 채널은 안 되게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 건강보험 시스템이랑 비슷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약가를 통제를 하는데 그 통제에 합리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사람 말이 100% 맞는지는 문제가 있죠. 당연히 사기업가니까 예. 과장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약가 통제하고 그걸 정하는 커미티에서 제대로 현장 답사도 제대로 안 해보고 상황 파악도 안 하고 그다음에 이거 만들어내는 원료는 다 수입이죠. 그렇겠죠? 인도에서 조달이 예. 안 되죠. 다 수입인데 그거를 카운팅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무조건 50센트만 받아라. 받아. 뭐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이제 백신이 생산할수록 자기는 너무 손해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윤이 남아야 되는데 푸나왈라 이분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정부에 안 팔면 팔 데가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맛이죠. 그래 두 번째. 그래서 납품을 다 했어요. 근데 결제를 안 해줘. 정부가. 예. 그래서 담당 공무원한 양아치네. 담당 공무원한테 정부 갔어요. 양아치네. 2%가 이제 거기 국장이야. 네. 주 정부의 백신 사업 국장. 네. 그래가지고 신문에 막 내요. 우리 주에서는 어린이 백신 접종을 무료로 해줍니다. 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아, 다 국장이? 국가에서. 예. 아. 그러면 주지사가 이제 선거 뭐 공약도 하고 백신 프로그램 이래가지고 대통령도 막 광고하고 다 좋아요. 어린이 건강 좋아졌어. 우리 시는 뭐 백신 수당 준다. 예, 뭐요? 뭐 저기는 청년 수당 예. 준다. 그런데 2%님한테 가서 자 그럼 결제해 주셔야죠. 그러면 2%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예산 못 받았는데 아니 예산이 온 게 없다고요. 보건당국에. 자기들이 뭐 백신 준다면서 줘요. 근데 예. 예산은 또 중앙에서 와야 돼요. 예, 중앙이나 주정부 재정부에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송금을 안 해주는 거예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납품은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결제가 안 나와요. 딱 찌던데.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그냥 죽으라는 말이에요. 그 그러네요.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그게 그 말이군요. 예, 그러니까 뭐 BOP 비즈니스 뭐 경쟁력 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결제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말 사업하지 왜?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죽어야죠. 이제 그러면 그다음 남는 답이 없잖아요. 와. 그래서 죽지 못해서 뭘 했냐면 그걸 했어요. 뭐 이제 죽는데 뭘 못하겠어요. 자기 회사 망할 건데. 그래서 미친 척하고 유엔에 가서 50센트에도 여기는 다 저희들이 납품하는데요 이런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WHO에서 야 너들 농담 따먹기 해 이랬는데 아니요 진짜로 그래요 이렇게 된 거예요. 미국에서 이번에 도네이션을 준 돈을 갖고 아프리카에 백신을 뿌리려고 그랬는데 단가를 15달러를 잡으면 몇 명인데 네. 50센트를 잡으면 몇 명이 야, 백신을 15달러 받겠어요. 50센트는 뭐. 뭐 예를 들어서 네. 이게 정확한 액수는 아닌데 네.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럼 WHO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잠깐 들어와 보셔. 그렇죠. 야, 근데 우리 너들 요즘에. 백신에 문제 없어? 이거는 당연히 시민을 확인해봐야 걸었겠죠. 되니까. 확인은 해. 아니요, 인도에서 저희들 다 납품했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WHO가 유니세프, 네. 유니세프 아시죠? 네. 유니세프 백신 생산 자격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도장을 찍어줍니다. 와. 그게 바로 이 SI의 이제 새로운 전환점이 역사가 되는 시작이 거네요. 되는 겁니다. 이제 더럽부치사에서 인도 정부에 납품 안 해. 야. 납품을 하긴 하죠. 그래도 이제 신경을 안 써. 너희들이 결제해 줄 거라고 우리 생각도 안 해. 야, 완전 티핑 포인트네요. 예. 아 그래서 그래서 죽지 못해서 세계화가 됐는데 세계화가 되고 나서도 뭘 했느냐? 우리는 계속 싸게 갑니다. 그러니까 유니세프나 WHO가 거래처 바꿀 수 있겠어요? 못하죠. 안 되지. 가격 경쟁력 있는 데가 없을 테니까. 아니 그리고 위생 관리를 그만큼 하고 퀄리티에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문제는 그 가격에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회사가 점점 더 커지면서 더 싸져요. 규모의 경쟁.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무슨 뭐 야, 아니 전 세계 독점이네. 예, 뭐 시스템 반도체 갖고 뭐 떠들지만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누가 덤빕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돈은 벌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순익 3억 달러 추정. 그러니까 박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로 옆에 있는 사노피하고 비교를 해도 이윤율이 10분의 1밖에 안 돼. 이런 말을 해요. 액수는 안 밝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업입니다. 근데 이게 2016년 인터뷰예요. 예. 그러니까 이윤율은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규모의 경제로 3억 달러를 벌어요. 그리고 이 기업 가치는 예를 들어서 상장 기업은 아니니까 뭐 시가총액은 없겠지만 기업 가치는 얼마겠어요. 아, 이거는 이제 상상이 안 되는 이 기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 인도 정치권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기업이 돼버린 거죠. 그렇네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 인터뷰에서 편하게 옛날 이야기 하는 거죠. 아, 결제를 안 해주냐? 그렇죠. 구청이. 예. 말이 돼? 예. 지들 돈이야? 예. 그랬는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그 어프로님 지적하신 네. 아니 결국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아니에요? 이 한계가 있는 거죠. 이게 언제 터지냐? 바로 그 백신 외교가 한창일 때 터집니다. 뭐냐? 미국이 급해졌어요. 코로나 한참 예. 급했을 때. 그러니까 미국이 갑자기 뭘 하냐면요. 국방물자법을 동원을 합니다. 아, 전시물자동원법. 네, 예, 예. 그렇죠. 그래서 국방물자법 동원을 하고 나니까 뭐가 막히냐면요. 백신 생산에 필요한 필터 공급이 막힙니다. 굉장히 큰 것도 아니에요. 필터. 그러니까 요소수랑 똑같게 생각하시면 네. 돼요. 네. 뭐 엄청난 뭐가 아니고 하여튼 하이테크는 맞는데 수많은 원자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미국이 그거를 막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인도가 미국에서 갖다 썼나 보죠. SI는 미국에서 갖다 썼습니다. 아. 이것도 이제 나중에 분명히 따져야 될 대목인데요. 이겁니다. 제약업하고 바이오가 네.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바이오는 사실은 제약업은 다른 이야기지만 네. 제약업은 화학약품을 쓰지 않습니까? 네. 인도 제약업에서 제가 알기로 60% 이상의 원화학 물질은 중국에서 수입합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 몇 가지 물질 수출을 금지해 버리면 오. 그 FDI 승인 받은 네. 뭐 200개 넘는 제약 업체들은 다 올스톱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의료보험에 10배나 20배 이상의 비싼 약가를 주고 약을 다른 데서 조달해야 됩니다. 예. 이게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이거 진짜 나중에 예, 이것도 그래서 제약업 테마는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네. 말씀드릴게요. 근데 바이오 테마는 예. 중국이 바이오 강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로 미국 기술이고 이제 서방 기술이죠. 그래서 필터를 국방 물자에 해당되는 걸로 판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SI에서 공식 발표를 합니다. 미국이 이러면 안 된다. 뭐 백신을 사재기하는 건 오케이. 하겠는데 이런 것까지 막으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 아무 보도가 없어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저는 모릅니다. 인도 정부까지 공식 발표를 했었습니다. 입장을 취했었어요. 미국이 저러면 안 된다. 예. 그런데 이게 뭘 보여주느냐? 미국이 SI 문 닫아라고 마음을 먹으면 몇 주일 안에 문 닫게 할 수 있다. 그것도 원부자재가 여러 가지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뭐 삼성도 노광 장비 때문에 뭐 난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필터를 그러면 다른 업체 거 쓰면 안 되나 이러는데 이게 워낙 예민하고 복잡한 생산 프로시저이기 때문에 그 핵심 부품을 하나를 갈아 끼워서 세팅을 바꾸고 그걸 완벽하게 수율이 소위 말하는 수율까지 문제없이 잡아내는데 1년 반 정도를 그 당시에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전 세계적으로 테마가 됐었어요. 과연 미국이 SI가 굴러가게 둘 거냐. 미국이 백신 사재기를 하는데 자기들도 급하니까 욕하기는 그렇다라는 게 세계 여론이었는데 만약에 그때 필터를 만약에 봉쇄를 시켰으면 전 세계에서 욕을 먹었을 겁니다. 미국이.
그렇죠. 전 세계에 백신 공급해주는 SI를 문 닫게 만드는 것까지 미국이 꼭 필요한 일이었냐. 그런 비하인드가 있는 줄은 몰랐네요. 그러니까 자꾸 뭐랄까요, 지정학적으로만 그 미국과 중국과 인도의 관계에서 왜 자꾸 인도는 러시아 편들고 뭐 미국 편이냐 아니냐 이렇게 큰 이야기로만 간단하게 흑백 논리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려고 하는데요. 인생은 항상 그렇듯이 잘 자란 것들이 다 걸려들어서 맞물리는 이야기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인도 입장에서는 SI가 제대로 안 굴러가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코로나 2차 대폭발이 일어났을 때는 인도 자체가 정말 아수라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인도가 뭐 백신 외교고 뭐고 할 상황이 전혀 아니었고요. 아수라장 때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백신을 이만큼 만들어도 백신 외교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백신을 접종시킬 인프라가 없었어요. 인도에. 왜? 인도 지방 정부가 쓰는 보건 예산이 인도 전체 예산 중에 보건 예산 비중이 2% 이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무슨 말이냐면 먹고 그 의료 서비스를 할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될 게 아유르베다 이런 거 떠들잖아요. 그게 뭐예요? 인도 전통의학 아유르베다. 요즘은 뭐 여성 화장품, 미용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뭐 웰빙 상품에 많이 네, 인도 거 씁니다. 아유르베다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인도 전통의학입니다. 아유르라는 말은 아유스라는 말인데 100년을 사는 수명을 아유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도 전통의 관념은 인간은 태어나면 100년 살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100년을 못 사는 이유는 정상이 아니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으로 돌려서 정상만 계속 맞춰놓으면 기능이 딱 100년 굴러가게 돼 있는 바이오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유르베다인데 인도는 지금 전통의학 체계를 공식화시켜서 수행하는 나라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죠. 의료 서비스를 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자가치료를 하게 해줘야죠. 그리고 자가치료 시스템을 되도록이면 효율화 시켜줘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데올로기적으로 우리 인도 전통이 훌륭해 이런 말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은 뭐냐면 자가치료 시스템을 끝까지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 뭐 어디 풀 뜯어서 이렇게 해서 바르면 나아 뭐 이런 걸 지금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한때 유럽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게 유아들은 어디가 아픈지 뭐 잘 모르잖아요. 굉장히 어린 애들. 네. 유아들 그 손으로 누르는 거 있죠. 지압. 네. 유아 지압으로만 아이들 건강을 관리하는 노하우가 굉장히 오래된 게 있어요. 지역별로. 왜냐하면 약을 쓸 수가 없잖아요. 약을 네. 구할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엄마들이 애들 살리는 거는 노하우. 초미의 관심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만 모아서 애가 이럴 땐 여기를 어떻게 몇 번 누르고 돌려서 어디를 몇 번 누르면 나. 이것이 한때 책으로 나오고 굉장히 야.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화에는 이게 얼터너티브 메디신 이래가지고 이제 아주 힙하고 이제 트렌디한 게 됐는데 원래 알고 보면 기원은 예 정책적으로 약이 근현대에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를 지금 한국, 중국, 일본에서 보셔도 그 차이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중의학이 왜 유지가 되느냐? 중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상황. 한의학도 그렇죠. 예, 그렇죠. 우리나라 한의학이 그랬고 일본은 그게 이제 없어진 이유가 바로 이제 또 그런 사회 정치적인 맥락에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어프로님 질문하신 그러면 SI에서 나름 기술 개발 투자하지 않나요?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이 정도의 규모에 이 정도의 생산 능력에 그 정도의 그런 크기라면 당연히 뭐 R&D 당연히 할 것 같은데 그 폭스콘이 그냥 애플 심부름 하지 말고 자기들이 만들지 그냥 그 뭐라고 다 너희들이 만들잖아 지금. 아니 그리고 연구 인력도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상표 만들어서 붙여. 예. 그 대목이 바로 SI한테 큰 과제였는데요. 네. 이번 코로나 사태가 SI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R&D에 투자를 할 만큼의 돈이 더 생겼구나. 큰 규모를 돈이 생겼구나.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니 코로나 사태에 대금 결제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 백신을 줬는데 결제 안 해요? 선물 받아도 주지. 그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캐시 플로우가 달라진 거죠. 그래서 SI가 주는 교훈은 이런 겁니다. 가격 경쟁력이든 뭐든 가능한 걸 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술과 원자재를 도입하는 소위 말해서 오픈 시스템을 국제적으로 유지해서 성공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인도 정부는 지금도 최상층부의 레토릭은 말은 개방을 이야기하지만 중간 이하 모든 현장 간부들은 전부 다 수입 대체 오리엔테이션으로 인도 경제가 굴러갑니다. 그래서 인도가 아직도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 기업한테만 비관세 장벽의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고요. 수입을 하려는 모든 업체들은 인도 사람이 하는 업체도 반드시 보복 조치를 당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딱 뭐가 있냐면 두 가지죠. 첫째는 자기는 애국한다는 뿌듯함, 네. 둘째 애국하면서 뇌물도 생기니까 돈도 생긴다는 보상.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현장에서는 그 모디 수상이 자꾸 이야기하는 방식의 그 경쟁력 있는 국제적인 산업이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SI가 성공한 방법은 인도 정부랑 반대로 가서인 것 같은데. 예. 네. 그래서 그 기업인들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 네. 인도는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방해를 하기 때문에 인도에서 살아남은 기업은 전 세계 어디 가서도 살아.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인들이, 인도 기업인들이.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늪에서 달리다가 아스팔트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야. 되겠냐고. 우사인 볼트 되는 거죠. 예. 아, 야 이거 규제도 아니야. 당연히 공무원이 와서 해방 놓지. 그거 당연한 거지. 그렇죠. 아니 그리고 공무원은 결제도 안 해줘. 돈을 준다고? 정말? 정부가? 야. 야, 신기하네. 재밌네요. 인도는 공무원들은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짐작이 안 가는 바는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도 그 심정 이해 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외국이 와서 뭐 좀 하갈라고 하면 먹튀라고 그러고 뭐 좀 그 인프라 깔고 저 민자도로 하다 보면 조건 바꾸라고 그러고 지금 뭐 국민소득이 3만 불 되는 나라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예. 그 정서가 이해는 안 되는 건 아니나 예. 인도는 왜 그래요? 그러니까 교육 과정에서 뭔가 신토부리, 자주국방, 우리나라 만만세 이런 게 있어서 그래요? 첫째는 인도가 가지고 있는 국가적인 아이디올로지라는 게 사실은 피해의식이 훨씬 더 강합니다. 식민지를 저희들은 36년을 겪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도 지금 뭐 일본하고는 관계 설정이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네. 300년을 겪은 인도는 어떻겠습니까? 아 그냥 싫구나. 그냥 싫구나. 아니 인도 아닌 이게 모든 그냥 걸 싫구나. 계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영어를 하는데도 이 영국식 영어 발음을 탁 하는 사람이 생기면 벌써 아는 거예요. 계급을 다. 아, 그쵸. 아. 예, 그게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007 영화에 항상 호텔에 가서 My name is Bond, 제임스 본드 그 장면이 꼭 나와야 되는 이유가 그 한마디를 하면 바로 호텔에서 딱 듣자마자 이 사람이 귀족들 가는 층에 가야 되는 사람인지 다른 층으로 가야 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 듣죠. 저는 못 듣습니다. 최소한 하여튼. 그게 이 인도에는 똑같이 관철이 됩니다. 그 사람이 인도식 그 액센트 없이 딱 발음을 하는 순간에 계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액센트의 정도와 이게 곧바로 그런 게 일상에 완전히 박혀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갖고 있는 생각이 지킨다라는 건 뭐냐면 생존권을 사수하고 맞물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 신토부리 이런 게 아니고 나는 여기서 한 발을 물러서면 죽어야 돼요. 아 수입품 들어오면 우리 인도는 또 죽는다. 아, 예. 그러니까 이 컨센서스가 온 나라를 지배를 하는 게 이제 독립 이후로는 초창기에는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 정치적으로 독립 과정에서부터 그걸 계속했던 거예요. 그거를 간디는 스바데이시라고 그래서 자주 자립이라고 그랬는데 재밌는 게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조 생산 시설 유치 보조금 정책을 미국하고 똑같이 인도도 합니다 지금. 뭐 2차 전지, 뭐 반도체 다 해요. 예. 뭐 몇 억불 줄게 지금 다 발표했어요. 근데 그 정책의 제목은 뭐라고 붙였냐면 자립 인도 정책. 자립 인도 정책. 아니 자립이라는 말을 그렇게 쓰는 건 이해는 하는데 경제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는 식민지 때 했던 독립운동의 연장선상에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과의 미스매치가 굉장히 심한 거죠. 그 이야기는 아마 지금은 시간이 많이 돼서 나중에 근데 기회 되면 알겠습니다.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속 터지세요? 인도 얘기, 인도 정부 얘기 서울대학교 들으니까. 아시아연구소의 강성동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